여러분들 그 프로시저라는 거는 절차형 SQL이죠. 여러분들 프로시저를 한번 만들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구문은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reate 또는 or replace라고 해서 정의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오른쪽에는 or replace 선택사항이고 procedure라고 해서 create procedure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네, 이거는 또 다시 수정하거나 그러면 또 삭제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or replace 이미 존재하면 replace를 통해서 얘가 업데이트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업데이트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드랍 시켜주고 다시 재생성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프로시저 그 다음에 프로시저 이름을 여기다가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as 다음에다가 우리 begin과 end 이렇게 먼저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요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처리할 로직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일단 문법은 그렇다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처음이니까 저희가 프로시저를 왼쪽에 있는 디벨로퍼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프로시저 생성. 프로시저 이름은 제가 PROC까지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냥 데일리 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데일리 세일즈라고 할까요? 데일리 세일즈 똑같이 쓸게요. 앞에다가 PROC DAILY 데일리 세일즈를 프로시저를 통해서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물어보면은 매개 변수가 무엇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지금 여기다가 매개 변수는 지금 필요가 없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면은 매개 변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드는 것처럼 보이신다고 했었죠? 이거는 제가 자바에 있는 메서드와 동일합니다. 메서드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존재하면 만드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만들어도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그 내용이라고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다른 옵션 없죠? 다른 옵션 없어요? 매개 변수 안 만들 거라고요. 알겠죠? 자, 해서 확인 끝.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동으로. 자, 프로시저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프로시저 이름 요거 새로 고침 해줬, 아이고, 이제 저장, 이제 요거 나중에 요거 실행할 때 요렇게 실행하는 것들이고요. 자, 잘 만들어졌고요. as라고 돼 있는데 이 as는 일단 오른쪽에 붙여놨는데 as 또는 is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as나 is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뭐 기본적으로 as 제공하고 있으니까 as로 그냥 그대로 수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declare라고 여러분들 구문 분석할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요거요. declare가 아니네. 딜리트가 나오네. 자, 프로시저는 제가 아까 한 것처럼 여기가 변수 선언 구간이에요. 별도로 변수를 만들면 여기다가 변수를 선언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여러분들이 구문 분석할 때 문법에서 할 때 공통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마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지? 문법에서 변수 구간은 뭐요? declare라고 선언하고서 쓰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declare라고 써놓고 쓰시면은 이거 문법 에러가 뜨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관은 없네요. 만들어지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요렇게 선언하시란 얘기야 지금. 근데 그냥 쓰셔도 돼요. 프로시저 이거 디클레어 오히려 선언하면은 얘가 에러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선언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디클레어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변수는 제가 변수기 때문에 그냥 우리 변수 선언할 때 요거 그냥 들여쓰기 하나만 할게요. 보기 편하도록 하고 변수 선언 구간에다가 변수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저는 V 대문자로 쓸까요? 그냥 V 그냥 소문자로 쓸게요. V 그 다음에 변수 하나 만들어 보면은 그 TOT 자, 뭐 처리할 거냐면은 사실은 데일리
요 놈이요. 요 놈하고 TOT이라고 되는 TOT 오더즈, TOT 세일즈를 저희가 정산을 해서 넣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요거 계산해야 되는데 요 계산된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계산된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 우리가 아까 일일이 그거 계산하기 위해서 서브쿼리로 이렇게 저장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것들을 저희가 변수를 통해다가 계산해서 저장해주고 그 변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변수를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절차형 SQL에서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요놈 변수를 만들어도 되는데 그죠?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도 되긴 해요. 이렇게. 근데 앞에다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니까 이거 변수예요 라고 이렇게 써볼까 봐요. 그러면은요. 그럼 변수를 만들었으면 이거의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무엇이니라고 선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데일리 세일즈에 있는 누구를 쓸 거냐면 여기 있는 컬럼에다가 집어넣기 위한 변수거든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여기다가 선언되어 있는 넘버 타입으로 정의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넘버로 정의됐으니까 당연히 동일한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버예요 라고. 만약에 초기값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초기값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초기값 0을 넣어줄게요 라고 요런 거 디폴트 값으로 쓰셔도 되고요. 불필요하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 만들기 귀찮아서 그냥 복사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요거 토탈 세일즈 요것도 변수로 만들 거라고요. 아이고 굳이 여기로 왔네. 토탈 세일즈 요놈도 변수로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다가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요. 그래서 앞에다가 제가 차이는 그냥 언더스코어 v 언더스코어 요거 하나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놈도 무슨 타입이냐면 넘버 타입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넘버 타입으로 지정해도 됩니다.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까지만 지정하시면 됩니다. 변수는. 그런데 제가 이거 넘버를 갖다가 매번 지금 입력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 타입 와가지고 내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이것도 가능하다고요. 원래 있는 테이블이 데일리 세일즈였었잖아요. 그죠? 데일리 세일즈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이게 테이블 명이잖아요. 그죠? 데일리 세일즈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데일리 세일즈는 테이블이니까 테이블에 있는 컬럼명 누구? 토탈 세일즈잖아요. 그죠? 객체 우리 저거 할 때 컬럼 들어갈 때 이게 객체 테이블 객체잖아요. 그죠? 테이블 객체 점. 그 다음에 토탈 세일즈가 여기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 아래서 자동으로 나오는데 토탈 세일즈 타입을 통해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셔도 되겠죠. 그죠? 이거 뭐 대문자로 써도 상관없고 소문자로 써도 상관없죠. 컬럼명을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다이렉트로 일치하게끔 처리하는 거. 만약에 테이블 정보가 바뀌면 넘버도 바꿔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만약에 문자로 테이블을 내가 중간에 만약에 바꿀 수 있어가지고 바꿨다고 하면 여기 있는 것도 데이터 타입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지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당하는 테이블의 컬럼의 타입을 이용해 가지고 참조해서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됐나요? 됐어요? 네. 그리고 제가 계속 오늘 여기서 아까 할 때 그 문장에서 할 때 어떤 시나리오를 얘기 드렸잖아요. 하면서 계속 이 오늘이라는 표현 했잖아요. 그죠? 오늘 마감인데 오늘 거 마감, 오늘 거 데이터, 오늘 거 주문 수량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오늘을 처리하기 위해서 트렁크를 이용해서 했었잖아요. 지금 그지? 그쵸? 여기서도 또 나오고요. 그쵸? 여기서도 나오고 이런 표현들이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매번 나오잖아. 빈번하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업데이트 문장에서도 써야 되고 인서트 문장에서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들도 변수로 만들어서 쓰면은 어차피 똑같은 내용인데 변수로 만들어 쓰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어떻게 해요? today라고 할게요. today 변수고요. 요거 날짜 타입 변수 되는 거죠? 날짜 타입 뭐 데이트로 해도 되고 뭘로 해도 되고 타임스탬프로 해도 되고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은 뭘로 할까요? 데이트로 할까요? 데이트로 일단은 맞춰서 넣어주도록 하고요. 기본 값으로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처리했던 것처럼 트렁크 이렇게 넣어볼까 합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트렁크 처리하면 여기다 저장 가능할까요? 데이트에다가 아니면 타임스탬프로 넣어야 될까요? 일단은 볼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넣었다고요? 현재 있는 시스템 현재 날짜죠, 그죠? 날짜를 시간을 트렁크였으니까 제거해서 데이트로 저장이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되면 to date에서 하면 되겠고 아니면 얘를 타임스탬프로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비교 수치를 쓰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죠? 요거 애매하면은 여기다가 타임스탬프로 하셔도 무관하다. 알겠죠? 됐습니다. 일단 준비하기 위해서 변수 선언을 좀 해놨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begin부터 end까지 되어 있고요. 여기는 end는 프로시저 이름이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쓰면 오르기 때문에 그냥 널이라고 표기된 겁니다. 여기다 뭐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동으로 실행할 처리할 내용을 적는 구간이라고요? 네, 처리할 내용을 이 구간 안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에러가 떠서 널 이렇게 놓는 거라고. 자, begin부터 end까지요. 그래서 변수 선언 구간이요. 위에다가 선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뭘 선언해야 되냐면 저희는 두 가지를 선언해서 제가 아까 만들어 봤잖아요. 시나리오 만들었잖아요. 그죠? 인설트도 해야 되고 업데이트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요 제가요 여기다가 인서트 문장을 처리할 거니까 인서트 인트 이렇게 해서 라블라블라블라 해서 만들겠죠. 그죠?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업데이트도 해야 되니까 업데이트 해서 만들어내겠죠. 그죠? 두 개가 연속적으로 있으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서트 인투를 처리하고 요것도 절차형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절차형 SQL이잖아요, 여러분들. 절차형 SQL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요?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게 절차형이잖아요, 그죠? 네,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해요. 인서트 처리하고 업데이트를 처리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서트는 마감할 때 마감 정보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수정 정보가 필요하면 업데이트를 실행해야 되고, 이 얘기는 상황에 따라 뭐 해야 된다고요? 분기해야 된다.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 분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를요? 예, 인서트를 할지 업데이트를 할지 분기문을 만들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분기문이 뭐죠, 여러분들? 뭐 if문으로 하셔도 되겠고 스위치 케이스로 하셔도 되겠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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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문 여러분들 문법들 중에서 이렇게 변수 사용하는 것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조건문에 의해서 분기가 가능하다고 했었으니까 이런 조건문 쓰는 거 아까 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if, else, and if
then까지 처리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가 조건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처리할 문장, 여기가 처리할 문장들 써주시면 되네. if, else 똑같다 지금. 그죠? 네. 그럼 똑같이 쓸게요. 요거 쓰기 전에 만약에 이렇게 쓴다고요. 조건문, 조건식이 만족하면 어디다 간다고요? then에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false이면 LG에서 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요, 마지막에는 and if로 마무리 할게요.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에러가 나는 거는 이것도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죠. 그죠? 일단은 널 맞아요? 여기도 아무 내용 없어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단은 표기를 해볼까 봐요. 여기다가 여기 처리할 내용들을 넣어주세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기다고요. 조건식이 true이면 then 구간을 실행해 주시고요. 아니면 else 구간을 실행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내가 조건식을 아까 분기를 해야 되는데 insert도 해야 되고요. 하나는 insert, 하나는 누구야? 또는 업데이트를 실행할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조건식을 뭐라고 써줘야지 우리가 될까요? 라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감 정보가 마감 정보가 오늘자 마감 정보가 아래다 쓸까요? 오늘자 마감 정보가 있으면 업데이트, 그러면 없으면 인서트. 그죠? 였었고, 또는 있으면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있으면. 그럼 아니면 업데이트 하라는 얘기고, 그지? 뭐 있으면 없으면을 조건식에다가 넣어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아까 했던 때는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어떻게 판별하시면 될까요? 판별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조건식을 방금 했던 오늘자 마감 정보가 있으면을 조건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당히 난이도가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변수를 저는 하나 만들 거고요. 꼭 V를 붙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의미로 그냥 베리어블의 의미로 V를 사용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체크 라는 변수의 이름을 만들 거고요. 넘버 타입으로 기본값으로 제가 0을 갖다가 넣어볼게요. 얘를 체크라는 거를 여기다가 쓰려고요. 변수를 여기서 활용해서 쓰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가 0이면 이렇게 써서 조건식으로 써볼까 합니다. 이 변수 이름을. 그럼 변수가 0이면 뭐 하려고요? 여기다 쓰려고요. 근데 마감 정보가 없으면 결국 마감 정보를 제가 count를 통해서 조회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자 마감 정보가 있는지 세일즈 데이트에다가 여기 데일리 세일즈에다가 가서 오늘자가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겠죠? 그래서 무슨 문을 작성할 거냐면 이 조회 쿼리를 작성할게요. 여러분들 조회하는 건 어떻게 하셔요? select count요. count를 이용해서 정보가 있니? 라고 물어볼 거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작성했던 거 기억하시죠? select count 그 다음에요 from daily sales 테이블에서요 썼었죠. 조건은요 where 오늘자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세일즈 테이블에 있는 누구? 세일즈에 있는 그 날짜 정보 있었잖아요. 그죠? 날짜가 뭐죠? 세일즈 데이트였잖아요. 그죠? 세일즈 데이트를 컬럼을 이용해서 세일즈 데이트잖아요. 그죠? 세일즈 데이트 컬럼이잖아요. 그죠? 세일즈 데이트 컬럼하고 오늘 투데이 아까 있었는데 투데이 변수랑
같으면 같은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투데이 변수가 이거잖아요. 아이고, 투데이가 여기 있네, 그죠? 투데이 변수랑 이 변수를 여기다가 딱 쓰시면 된다고요. 비교해서 변수를 제가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변수랑 일치하는 거를 카운트 할게요 라고, 그죠? 그러면 이 쿼리의 결과값이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변수에다가 넣어주려고요. 만약에 오늘자 마감 정보가 있으면 한 개가 뜨니까 1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카운트가. 맞아요? 그러면 없으면 빵이 들어가겠, 그대로 빵이 들어갑니다. 요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 쿼리 어디에서요? 요거까지는 안 해봤죠? 아까 여기다가 만약에 select count에서 sales 여기서는 지가 변수를 쓰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써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뭐가 뜬다고요? count 1. 아까 우리가 정상을 아까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요놈 들어와 있죠? 제가 그럼 강제로 한번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는 저희가 정산을 할 것들은 아까 정산, 세일즈 데이트, 그 데이터, 내거 왜 데이터 안 뜨냐? 제 거만 안 뜨는 거죠? 그냥 트렁케이트 할게요. 제 거만 안 뜨는 거죠? 트렁케이트 테이블 하면은 다 달렸죠, 그죠? 그럼 내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데일즈, 세일즈에다가 내용이 없네요, 그죠? 커밋 안 해도 되죠, 얘는. 트렁케이트 기억하시죠? 아까 트렁크 함수 썼으니까. 자, 그래서 조회하면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가 나왔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빵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초기 값으로 빵을 주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어쨌든 조회 쿼리를, 여기 있는 쿼리를 실행하면은 결국에는 조회가 되면은 오늘자 정보는 하나이니까 1이 들어가든지 빵이 들어가든지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변수를 활용해서 넣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프로시저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 조회된 결과가 여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 컬럼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대입을 시킨다고 해서 여러분들 변수 이렇게 넣어주면 될까요? 넣어주면 될까요? 이렇게 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수에다가 입력을 하는 이런 표현식이 아니고 어떻게 나오냐면 해당하는 컬럼 단위로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조회하는 컬럼이 여러 개면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컬럼 단위로 넣는데 조회된 여기 있는 카운트 정보, 얘가 컬럼이잖아요, 그죠? 조회 결과 얘를 into 어디에다가요? into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변수, into 치니까 뒤에 목록이 쭉 변수명들 뜨잖아요, 그죠? 내가 만든 어디에다가 체크라는 변수에다가 넣어볼까 합니다 라고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런 게 이제 문법이 조금 달라졌어요. 기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쿼리하고 좀 다른 게 해당하는 컬럼의 결과가 나오는 거를 어디에다가 into 어디에다가 체크라는 변수에다가 넣어버릴게요 라고, 그죠? 그럼 체크에 있는 변수가 0 아니면 1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0이라는 얘기는 아까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마감 정보가 없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죠? as는 뭐예요? 존재하는 경우다, 그죠? 어쨌든 간에 존재하면 경우. 그래서 우리가 안 배운 게 요놈이라고요.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방법이 컬럼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변수에다가 제공하면 됩니다. 첫 시간이 좀 길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 계속 설명하느라고. 앞에 거는 제가 그래서 애초에 시나리오를 제가 구성했는데 그거는 설명을 녹화는 뜨지 않았다. 자, 그럼 여기다가 뭐 하시면 되죠? 인서트 쿼리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죠? 앞에서 그러면 저희가 이미 작성했으니까 인서트 쿼리를 한번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인서트 쿼리는 아까서 우리 어떻게 했었죠? 이렇게 했었죠. 지금 인서트 쿼리가 어디 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처리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감 정보 입력하는 거 이렇게 입력했던 거 기억하시는데, 그죠?
여기 있는 쿼리를 여기다가 그러면은 싹 넣어보고 싶어요 라고 그죠. 근데 이제 복사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들여쓰기만 좀 할게요. 이렇게 탭탭. 자, 문제는요, 여기 안에 처리되어 있는 그 우리 서브 쿼리들이 있죠. 서브 쿼리들이 적절합니까? 프로시저 안에서 서브 쿼리가 실행이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거 뭐 혹시요, 이거 실행한 거, 이거 지금 여기가 컴파일 하셔야 되니까, 만약에 정상적이면은 저장 누르시고 컴파일 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눌러주시고 컴파일이 정상적으로 되네요, 그죠? 되긴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누르시면은 뭔가를 뭐 여기 처리를 하고 있나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한대요, 그지? 그래서 확인 눌러보시면은 일단은 컴파일이 정상적으로 되긴 하네요, 그죠? 넣어줘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밸류즈에도 제가 여기 있는 거 처리된 거 결과값을 아까 제가 어디다 넣으려면 이 변수값에다가 넣으려고 했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보시면은 이따가 여기도 업데이트 할 때도 쓸 거고요, 요거요, 맞죠? 업데이트 문장에서도 또 서브쿼리 또 쓰잖아요, 그죠? 근데 매번 실행하는 것 자체가 낭비니까 어쨌든 여기 있는 프로시저를 실행하면 나는 인서트를 하든 업데이트를 하든 두 번 실행을 할 거잖아요, 그죠? 낭비적인 요소일 것 같아요. 아래서도 또 써야 되니까 여기서도 써야 돼요. 마저 한번 복사해서 와볼게요. 업데이트 쿼리도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넣어볼 거예요. 이렇게 어디다가요? LG 구간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여기다 넣어놓고 들여쓰기를 그냥 한꺼번에 할게요. 이렇게 탭탭, 그죠? 여기도 넣죠.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요? 이 여기 있는 서브 쿼리가 여기도 존재하고 있고 여기도 존재하고 있고 매번 쓰는 것 자체도 복잡하고 문장도 너무 기니까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요, 어쨌든 간에 요놈이든 한번 처리하면 여기는 쿼리는 무조건 실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처리된 서브 쿼리 있지 않습니까? 서브 쿼리 하나를 뽑아가지고 아까 여기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이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보기 좋게 하려고 제가 내려쓰기 있는데 옆에다가 배치해도 되죠. 자, 여기다가 뭐 한다고요? 어차피 내가 필요한 정보들이다. 이 정보들이 다 필요한 정보들이죠. 맞아요? 옆으로 나열할게요. 이렇게 처리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회된 게 카운트 처리해서 뭐 한 거죠, 이거? 이거 미안. 왜 카운트가 나왔니? 날짜가, 첫 번째가 날짜 데이터니? 인서트 할 때, 이거 카운트구나. 오더즈는 카운트였잖아요, 그죠? 여기 변수에다가 적용하시면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다가 into, 그래서 어디에다가요? into 치면은 v 누구야? 아까 변수 나와야 되는데 내려서 썼으면 나왔을 건데, 그지? into 처리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아래 나오긴 하는데 그냥 입력할게요. 여기다가 orders count에다가 저장할게요 라고 넣어주시면 된다 했었죠. 이 정도만 씁시다. 프롬절까지. 마찬가지로 여기도요, 오더 데이트는 트렁크 처리하고 있고 트렁크는 이게 오늘 날짜 값이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아까 변수 이름 today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았으면은 이렇게 했을 건데.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요 놈은 뭐였다고요? 요거는 여부, 마감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요 놈은요, 여기는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오늘 총 주문수였나요, 그죠? 주문수를 계산해서 변수에 담아라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해서 어디에다가? 변수에다가 담았습니다. 여기다 마찬가지로 체크해서 변수에다가 담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아래다가 오늘 총 매출액
이라고 해도 될까요? 매출액을 계산해서 매출액 변수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죠? 여기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은 요 놈이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넣어주시고, 맞아. 여기도 today로 바꿔버릴게요. 세미콜론 꼭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into 해서 어디다가 변수에다가 어디다가 매출액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today는 자동으로 계산했고 나머지 정보들은 하나, 둘, 세 개 쿼리를 실행해서 어디에다가 각각의 변수에다가 지금 입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각각의 변수에다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쿼리들이 세 개가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데이터가 그죠? insert into value가 여기 있네요. 미안해요. 여기 있다. 그러면 이거 한 줄로 입력해도 보기 뭐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sysdate. 어차피 이거는 today니까 today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다. 그죠? 이거 today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today 값. 첫 번째 데이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today로 하나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today 넣어주시고 두 번째 데이터는 뭐 넣어주시면 되고요? 요거 총 주문수 넣어주시면 되겠고 맞죠? 그 다음에 총 매출액 세 번째에다가 밸류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인서트 문이 간단하게 구성이 됐네요. 변수를 활용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콘솔에서 실행할 거니까 실행할 거면 dbms 49분이네. 아웃풋 보이시죠? dbms 아웃풋 언더스코어 아웃풋 점 put line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메시지 출력 가능합니다. 마감 정보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문법처럼 수정하시면 되겠죠, 그죠?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좀 길어졌어요.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분자로 일단은 주석으로 구분 좀 했습니다. 메시지 출력하기 위한 기능이 있는데 얘를 실행하면 메시지 출력이 기본적으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출력 그 시스템 변수라고 하고 있는 출력 스트림을 그 활성화 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게 작업이 없었는데 여기 있는 문장이 출력 시스템 활성화 문장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따가 밖에서 여기 있는 문장을 먼저 실행하고 난 다음에 처리를 해야지 이 메시지가 뜰 거라고요. 밖에서 요거 미리 해놓을까요? 요거 정보 이따가 여기서 실행할 때 여기서 이거 호출할 때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나를 먼저 해주셔야지 됩니다 라고요. 요 내용을 먼저 여기서 실행하고 나야지 메시지가 찍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저 할게요. 이제 다 했으니까. 자, 업데이트도 마찬가지로 고쳐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업데이트 쿼리에 셋에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은 피 하는데 이미 쿼리는 우리가 이미 실행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죠.
쿼리가 실행이 돼서 여기 변수에다가 일일이 들어갔으니까 이 변수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 토탈 세일즈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고요. 마찬가지 투데이도 윈 투데이를 이용해 가지고 날짜도 중복해서 처리하는 것들은 우리가 변수를 이용하시면 좀 더 심플하게 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거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여기 있는 거 셋 일부러 조금 내려 썼는데 요거는 첫 번째 거는 내려 쓰지 말아 볼까요? 그죠? 이렇게 해서 써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좀 복잡해 보이면 그냥 밸류즈는 내려서 써도 무관할 것 같고요. 그죠? 네. 여러분들 편하게 쓰세요. 그래서 내려 써도 되고 그냥 옆으로 쭉 나열해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정된 경우에 메시지는 이거 정상적으로 실행하게 되면은 마감 정보가 네,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수정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수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것들을 수행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요, 여러분들 여기는 프로시저잖아요. 그죠? 프로시저를 실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뭐하고 있었죠? 자바에서도 예외 처리를 했었잖아요. 그죠? 예외 처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익셉션 부분들 예외 구문 이용하셔서 처리하시면 되세요. 아래쪽에 보시면 반복문 우리 지금 쓸 일은 없고 커서도 쓸 일이 없으니까 냅두고 예외 처리 부분들 익셉션 구간에다가 예외 이름들 써가지고 쓰시면 되긴 하네요. 그지? 근데 우리 예외를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죠? 예외 처리 뭘 써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라고 쓸까요? 그리고 얘가 정상적으로 다 수행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커밋은 하나 해주실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커밋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나중에 바뀌어서 하시면 되긴 해요. 일단은 프로시저 내에서는 커밋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업데이트 처리하고 나서 커밋 하던지 업데이트 잘 수행하고 나서 LGF 끝나고서 커밋 할까요? 여기서 만약에 커밋 이게 맞죠? 지금 프로시저? 여기 안에다가 CO 요건 약간 지금 현재 프로시저잖아요, 그죠? 나중에 우리가 트리거 배울 건데 트리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커밋이 가능합니다 라고 요거 주의하셔서 사용하셔야 돼요. 이거 사용할지 말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반영하려면 메서드를 호출하고, 이거 메서드는 아니지만 프로시저를 호출하고 나서 나중에 커밋을 입력하셔도 된다고요. 실제 쿼리 문장 실행할 때 커밋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반영이 된 다음에. 아니면은 내가 커밋을 매번 입력하는 게 귀찮습니다 라면 커밋을 입력해도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트리거를 이용할 건데요, 그죠? 트리거를 사용하면 여기 있는 펑션이라든지 프로시저는 커밋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내부에서. 근데 만약에 트리거에서 얘를 펑션과 프로시저를 재활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트리거에서는 커밋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이유는 트리거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부분만 사용할지 말지를 잘 결정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트리거라는 거를 이후에 우리가 만들 건데, 트리거에서 여기 있는 함수를 사용할 거면 커밋을 쓰면 안 된다고. 그리고 트리거에서 사용하지 않을 사용할 거예요 하면은 커밋을 제외하시고 쓰시라고요. 똑같은 말 두 번 했나요? 어쨌든 그런 커밋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한번 예외 처리 문장도 한번 써보긴 할게요, 여러분들. 예외 처리는 exception이었었죠, 그죠? exception. exception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외 우리가 예외를 여러 가지가 있으면 종류별로 주르륵 썼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예외가 나올 수 있는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예외 이름을 우리가 모르니까 알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when 예외 종류 when 넣으시고 예외 이름을 오른쪽에다가 명시해 주시면 되긴 해요. 대표적으로 뭐 not found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not data found 뭐 이런 거, not no 데이터. 나중에 예외 종류들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예외라면은 오른쪽에다가 then 이렇게 해가지고 발생하면은 예외 처리하시면 되긴 하는데, 사실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오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뭐 체크에다가 뭐 빵을 넣어주던지 이런 거 초기화를 해주던지 이런 것도 써주시면 되겠다고요. 근데 우리 예외 종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other. 나머지 예외들은 then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예외가 발생하면은 메시지만 찍어본다고 해서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뭐 이런 거 실행이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요거 실행하다가 예외가 발생하면은 얘를 뿅 이쪽으로 넘어와 버리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예외 처리 구간으로 넘어와서 처리가 됩니다 라고 그러면은, 입력됐던 내용들은 뭐 롤백, 커밋과 롤백을 쓰면은 여기서도 롤백을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롤백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외 구간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엔드. 얘 조건 무조건 있어야 된가? 하나? 그러면 됐죠? 예외 구간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예외 구간은 시작 여기다가 이것들이 다 기다면 이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시작도 한번 비긴이 있었잖아요, 그죠? 비긴을 한 번 더 써주셔야 된다는 게 함정이죠. 예외 우리 트라이에서 예외 처리했었잖아요, 그죠? 트라이 구간에다가 넣어줄 것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다. 각각의, 그러면 이거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구간에다 넣어주시면 되겠고, 트라이 구간은 설정해 주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여기다가 if문 구간에다가만 쓸게요 하시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여기 구간을 실행하다가 예외가 발생하면요, 이 예외 처리해서 할게요. 뭐 이런 거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요. 이 부분 구간을 예외 설정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어, 여기서는 보통 아까 인서트 인투 할 때 뭐 중복 데이터가 발생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써주신다라고 하면은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외를 일단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예외 처리하니까 예외 처리했다면 이렇게 들여쓰기로 주시는 게 좀 더 낫겠죠. 그죠? 예외 구간 begin 엔드 예외 구간으로 트라이 캐치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그치? 자바의 트라이 캐치 트라이 구간에다가 넣어놓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예외로 빠집니다. 그래서 예외 내용들을 써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외 내용이 뭐가 있는지 모를 것 같아서 아까 no data found 또는 due value on 뭐 index 뭐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것들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롤백도 할 것도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됐습니다. 뭐 여기 있는 거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실행하는 예제들이고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은 정상적으로 트리거 여기 있는 그 프로시저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한번 테스트하고 비정상적으로 실행을 하면은 저희가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장이 좀 길어졌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한번 실행 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일단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데이터를 데일리 데이트 여기다가 데이터가 지금 존재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트렁케이트 했었는데 한번 다시요. 트렁케이트해서 데일리 세일즈를 트렁케이트 했습니다. 그럼 정보가 없겠죠 지금. 그러면 여기 정보가 없는 거고 요거는 이제 설정이니까 여기서 안 먹히면은 뒤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됐고요. 자, 그러면 프로시저를 실행할 겁니다 라고. 근데 프로시저 실행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프로시저 이름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실행은 여러분들 교재 참고하셔도 됩니다. exec라고 하셔도 되고 execute 명령으로 하시면 되세요. 프로시저 호출은 밖에서 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우리 절로 가볼까요 여러분들? 윈도우 R 그 CMD로 가서 SQL 플러스에서 실행할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SQL PLUS에서 SQL PLUS에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KH 계정이고요. 비밀번호 입력해서 접속하시면 되겠죠. 아까 제가 여기다가 이 프로세스 다시 열어볼까요? 열어놓고 만약에 수정하시면 꼭 컴파일 눌러주셔야 되고요. 반영되려면 여기서 메시지 출력하려면 요거 설정하셔도 되셨죠. 그죠? set server out 사장님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안되면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아무 메시지 안 뜨는 게 정상적일 것 같습니다 라고 보죠. 그 다음에 execute 라는 명령을 통해서 프로시저 이름을 호출하시면 됩니다 라고. 호출은 어떻게 하냐면 이름만 불러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만 넣어도 되고요. 메서드라고 제가 했었잖아요. 메서드니까 이렇게 괄호를 입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근데 매개 변수가 없으면 이름만 호출해도 되긴 합니다. 매개 변수가 없잖아요. 그죠? 매개 변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입력을 안 하셔도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했더니 뭐라고 떴죠? 이 얘기는 예외 처리도 안 됐고 뭐가요? 마감 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네요. 맞아요? 자요, 만약에요
그러면 요것도 여기서 실행이 가능한지 볼게요. DBMS에서 EXEC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프로시저 이름이 요놈이죠, 그죠? 요놈이고요. 매개 변수가 없으면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금 매출 정보가 이미 존재하잖아요, 그죠? 존재하면은 어쨌든 데이터가 변경이 되진 않아서도 뜨죠, 그죠? 수정됐다라고 뜨네요, 그지? 그죠? 여기서도 실행이 되네요. 오류가 났으면은 문제가 발생했을 건데, 제가 뭐 예외 처리 구간인 지금 실행이 안 됐다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실행된 모습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이게 프로시저입니다. 그럼 프로시저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다라는 얘기는, 아까 여기 트렁케이트 했는데 조회했을 때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정상됐습니까, 여러분들? 신기해야 되는데. 와, 신기합니다 하고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 신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프로시저입니다. 정리는 이후에 하도록 할게요. 네, 녹화 버전이 조금 길었어요, 처음이라서.